안녕하세요. 영화 리뷰 채널 키노데이의 데이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영화는 해리포터 프리퀄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 작품이자 4월에 개봉 예정인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을 앞두고 재개봉한 신비한 동물 사전입니다. 옵스큐러스가 거리를 쑥대밭으로 만든 1926년 뉴욕, 미국 마법부의 마쿠사의 피쿼리 대통령과 오러인 퍼시발 그레이브스가 옵스큐러스를 추적하는 사이 영국인 마법사 뉴트 스캐맨더가 뉴욕에 도착합니다. 자신이 마법의 가방 안에서 돌보던 천둥새를 본래 집에 풀어주기 위해 미국을 찾은 뉴트. 그러다 은행을 지나던 중 금은 보화를 좋아하는 동물인 니플러가 가방을 탈출합니다. 그 와중에 뉴트와 노마지, 제이콥의 가방이 뒤바뀌면서 신비한 동물들이 대거 탈출하자 그들은 동물들을 찾기 위해 뉴욕 곳곳을 누비기 시작하고 전직 오러 티나와 마법부의 직원이자 그녀의 자매인 퀸이와 그들은 엮이게 됩니다. 한편 옵스큐러스의 횡포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마법사회와 노마지 사회를 모두 혼란에 빠뜨리는 테러가 발생하고 이방인인 뉴트는 예기치 못하게 혼란의 중심에 섭니다. 사실 신비한 동물 사전에 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면 해리포터 시리즈를 되짚어보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고 원작 소설 작가가 직접 각본가로 나섰기 때문인지 커다란 대주제가 두 시리즈를 동시에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 해리포터 시리즈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장 강장 중심이 되는 갈등축만 놓고 보더라도 해리와 볼드모트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그 힘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해리는 어머니인 릴리의 사랑 덕분에 살아남습니다. 또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나듯이 그는 부모님, 시리우스, 루핀, 또 그의 친구들의 사랑과 우정 덕분에 볼드모트의 레즐리 먼시를 극복할 수 있고 또 그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죠. 마지막 전투에서 볼드모트의 저주가 호그와트를 지키려는 이들을 해칠 수 없었던 것 역시 해리가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모두에게 보호 마법을 걸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볼드모트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연인도 친구도 동료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죠. 그는 죽을 때까지 사랑을 이해하지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덤블도어와 해리의 계획과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영혼이 불구가 될 때까지 호크룩스를 계속 만들면서 스스로 파멸했습니다. 그래서 알버스 덤블도어는 사랑이 모든 마법 중에서 가장 강력하며 마법의 기초가 되는 근원적인 고대 마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해리포터는 철저히 예수의 사랑과 희생을 강조하는 기독교 신약의 알레고리로 무장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신비한 동물 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리포터와 공유하는 사랑이라는 대주제를 또 본인만의 방식으로 녹여내고 있죠. 그 중심에는 새롭게 위저딩 월드에 등장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뉴트 스캐맨더, 티나 골드스틴, 퀸이 골드스틴, 제이콥 코알스키. 이들 모두는 아웃사이더라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동물과의 소통이 더 편한 마법사인 뉴트는 대인관계에 무척 서투릅니다. 티나는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국 마법의회에서 배척받는 인물이죠. 그녀의 여동생인 퀸이의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지닌 강력한 레즐리 번스라서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미움을 삽니다. 제이콥 또한 변화한 미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 용사로 묘사됩니다. 영화는 이 네 아웃사이더의 선택을 통해 사랑이라는 주제를 전달합니다. 옵스큐러스를 둘러싼 혼란과 뉴트의 가방에서 튀어나온 신비한 동물들로 인해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관계였던 내 주인공. 그들은 뉴트를 돕는 일련의 여정을 통해 우정과 로맨스를 쌓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가면서 서로에게 필요했던 위로를 얻습니다. 퀸이는 뉴트에게 마음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그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티나와 뉴트는 서로의 길을 응원하며 뉴트는 빵집을 차리려는 제이콥의 꿈을 이루어줍니다. 또 제이콥은 늘 외롭게 살아왔던 퀸이에게 따뜻함을 선사하죠. 이렇게 영화는 소외받는 이들이 서로 어떻게 힘이 되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내 아웃사이더의 연대는 그 안에 속하지 못하는 다른 아웃사이더들의 존재 덕분에 더욱 강한 인상을 남기는 듯 보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마법사 사회와 머글 사회로부터 모두 버림받은 존재인 크레덴스죠. 내 주인공과 달리 자신을 보듬어줄 공동체를 발견하지 못한 크레덴스는 끝내 혼자 남습니다. 그는 어머니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학대당하고
그가 조력자이자 구원자로 믿었던 그레이브스는 이용 가치가 떨어지자 크레덴스를 가차없이 버려버리죠. 이러한 대조는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이에 더해 영화의 최종 흑막인 그린델왈드 역시 아웃사이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자신이 공동체와 사회로부터 배제당하고 소외당한 아웃사이더라는 개념은 주관적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린델왈드 역시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로 생각하기에 이 법은 대체 누굴 위한 거지? 우리 아니면 저들, 난 더 이상 이 법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대사를 외치며 테러를 자행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들이 노마지에 의해 차별과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반격해야 한다는 정당화 서사를 만든 셈이죠. 이처럼 스스로에게 피해자 서사를 부여하고 외부의 적을 실제하든 아니든 가정하여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은 그린델왈드의 모티브인 히틀러와 나치의 서사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혐오와 증오가 점점 더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경계해야 할 서사이기도 하죠. 즉, 신비한 동물 사전은 아웃사이더라는 틀을 깨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틀 안에 갇혀서 반목할 것인지 그 선택에 대해 묻는 영화입니다. 이는 2020년에 트랜스젠더 혐오 논란에 휩싸였고 그 결과 해리포터 20주년 다큐멘터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조앤 롤링의 태도가 더욱 실망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한편 신비한 동물 사전은 사랑, 구체적으로는 아웃사이더들의 연대라는 테마를 인간 사이에서만 국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덕분에 영화의 메시지와 주제의식은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되죠. 그 중심에는 신비한 동물들이 위치합니다. 본작에서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살짝 모습을 비추고 존재가 암시되었던 여러 동물들이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니플러, 스노잉 이보, 보우트러클과 천동새 등이 뮤트와 맺은 유대관계는 마법사 노마지 간의 갈등과 함께 영화의 두 축을 맡고 있죠. 뮤트는 각 개체에 알맞은 소통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각 동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동물들을 자신의 소유가 아닌 동등한 생명체로서 존중할 수 있고 그들이 없어졌을 때에도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뉴트가 신비한 동물들을 자신과 동등한 개체로 대했기에 그들도 뉴트가 필요로 할 때마다 도움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옵스큐러스와 그린델왈드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신비한 동물들도 자연스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이처럼 신비한 동물 사전은 아웃사이더뿐만 아니라 주류 마법사 사회에서 배제당한 동물들 간의 유대감도 보여주며 그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묘사하는데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화를 보고서 남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넘어서는 공동체, 사회적 차원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비한 동물 사전은 거대한 상업 영화이자 판타지 영화이기 이전에 왜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이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지, 왜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지를 자연스럽게 환기하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비한 동물 사전에는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뜻깊은 주제와는 별개로 장단점이 뚜렷한 스토리텔링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불사조 기사단부터 계속해서 해리포터 시리즈의 메가폰을 잡고 있는 데이빗 예이츠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옵스큐러스의 정체와 관련된 맥거핀을 중요한 영화적 장치로 활용합니다. 이는 쿠쿠스 콜링이라는 추리소설을 집필하기도 한 조앤 롤링의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 맥거핀은 극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영화의 리듬감을 조절하며 서로 다른 두 개의 플롯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크레덴스가 등장하는 스릴러 내지는 미스테리 호러 장르와 뉴트가 등장하는 어드벤처 장르로 오가며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맥거핀은 192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과 어우러지면서 호그와트를 배경으로 한 해리포터의 밝고 동화적인 분위기가 아닌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만의 어둡고 중후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도 성공합니다. 그러나 맥거핀이 주는 반전을 맛보기 전까지 과정이 다소 늘어지는 점은 명백한 단점입니다. 주요 인물들과 신비한 동물들을 소개하고 해리포터 시리즈와의 연결점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딱히 필요하지 않은 장면이나 인물들이 끼어들어
그게 진행을 방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전체적으로는 실보다는 득이 많았기 때문에 기존 시리즈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 충분히 시도해볼 만했던 연출과 편집상의 도전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여러 측면으로 자신만의 매력을 구축해 관객들을 만족시킨 신비한 동물사전은 몇 가지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성공적인 시리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편인 그린델왈드의 범죄의 완성도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죠. 이상으로 신비한 동물사전 리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영화 리뷰는 아래 링크에 브런치, 키노라이츠, 오마이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리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리뷰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